국가 최고 등급 보안 시설인 한빛원전이 내부 전산망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에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한 광주시 겜코 사업에 대해 관련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가을 단풍철을 앞두고 무등산 탐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폰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시작됐습니다. 최첨단 문화 콘텐츠 기술을 엿볼 수 있는 2014 광주 에이스페어 행사가 오늘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개막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영광 한빛원전에서 분석에 오류가 있는데도 방사성 폐기물을 배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용역업체에 방사성 폐기물 배출 업무를 맡기면서 일부 직원들이 업무용 컴퓨터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용역업체 직원들과 공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정보로 원전 도면까지도 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국가 최고 등급의 보안시설에 구멍이 뚫린 것과 관련해 정부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한빛 원전에 조사단 5명을 급파했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10년 동안 한빛원전에 업무용 컴퓨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됐다는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빛원전은 지난 8월 분석 오류를 무시하고 발암물질인 방사성 기체 폐기물을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방사성 폐기물 배출을 승인하는 업무 등 직원이 해야 할 일을 용역업체 직원에게 대신 하게 하려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용역업체 직원들은 업무용 컴퓨터에 접속하면 주요 업무 내역과 원전 도면까지 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 최고 등급 보안시설인 원전의 보안 허술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셈입니다. 방사성 관리 업무 일부를 용역업체 직원이 대신하도록 자신 아이디를 제공한 정황을 일부 확인했습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엄중히 처벌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장 조사와 더불어 한수원에게도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하고 다른 원전까지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화재로 2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이 이달치 요양급여를 끊는 등 실질적인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들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인 환자들이 구급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화재 사고가 난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병원을 옮기라는 전화를 받고 달려온 보호자들은 마음이 급합니다. 갑자기 연락 오니까 당황스럽죠. 우리는 믿고 있지는. 건강보험공단이 장성 효사랑 요양병원과 광주 효운 요양병원에 대한 실질적 폐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두 병원들이 지급을 청구한 요양급여 8억 원을 지급 보류한 겁니다. 병원 측은 이렇게 갑작스럽게 돈줄을 끊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디 법정 판결도 난 것도 아닌데 수사 결과만 보고 지금 우리 병원은 의료기관이 아니다. 다른 모든 행정기관은 의료기관이라고 판단을 하고 모든 직원과 환자분들이 계시는데. 하지만 공단 측은 경찰 수사 결과만으로도 급여 지급을 보류한 판례가 많다며 병원 측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두 병원 모두 의료법상 요양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지급할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개인이 법인을 위장해서 지금 만든 요양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요양기관을 틀어서 저희가 이제 사무장병원이라고 그렇게 명칭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무장병원은 요양기관은 아니죠. 하루 만에 장성 요양병원에서는 100여 명의 환자가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서 지금은 140명이 남았습니다. 건보공단이 추가로 그동안 지급된 요양급여 618억 원의 환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병원 측은 무리한 조치라며 역시 행정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미국 사업자와 조정합의로 마무리된 겜코 사업에 대해 관련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주경림 광주시 의원은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106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관계자 등에 대해 반드시 구상권 청구와 문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주 의원은 또 광주시가 시의회에 아무런 설명조차 없이 겜코 소송 포기를 발표했다며 집행부가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질타했습니다. 청명한 날씨와 아름다운 가을산이 탐방객들의 마음을 부채질하고 있는데요. 광주지방기상청이 오늘부터 등산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무등산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무등산 중턱에 위치한 장불지의 한 정자. 등산객이 QR코드에 스마트폰을 갖다 댑니다. 곧 무등산 기상정보 웹페이지가 열리고 다양한 기상정보가 나타납니다. 빨리 내려가야겠다. 아니면은 더 여기 있어도 되겠다. 이걸 참 우리가 잘 알고 있거지. 갑작스러운 날씨에 대응하기는 우리 사람한테는 좋겠죠. 광주지방기상청은 등산객들이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무등산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산속은 평지보다 날씨 변화가 잦은 데다 바람의 세기도 강해 산행 중 바로바로 날씨 정보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출과 일몰 시간 정보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고 있는 현 시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행에 도움이 되는 QR코드 스티커는 산속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무등산 국립공원 내 심탐방지원센터 18곳, 그리고 스마트폰 활용이 높을 것이라 생각하는 화장실 문 60여 곳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곧 단풍철이 찾아오면서 등산객들이 급증할 텐데요. 이 무등산 QR코드가 등산객들의 안전하고 즐거운 산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황제노역의 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이 미납 벌금을 모두 냈습니다. 광주지검은 오늘자로 허 전 회장이 미납 벌금 22억 8천만 원을 냈다며 이로써 모든 벌금을 완납했다고 밝혔습니다. 허 회장은 조세 포탈로 선고받은 벌금 254억 원을 모두 납부했습니다.